안녕하세요. 1강에서 여러분들 색소와 안료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그래서 2교시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염료와 도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같이 보시고요. 그래서 교재를 한 번씩 읽어보시고 같이 강의를 보시는 게 아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책을 읽으시고 같이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제가 첫 시간에도 처음에 제가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색소, 도료, 안료, 염료 네 가지의 키워드를 하나씩 잡아드렸어요. 그 키워드는 이제 각자 이제 생각이 나시겠죠. 그래서 색소는 생료라고 했고요. 그래서 도료, 안료, 염료 각각의 특징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도료와 염료 여기 두 가지 있죠. 두 가지를 가지고 중심으로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도료는 첫 시간에 막이라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도료는 막인데요. 이 막은 도장을 할 때 이 막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도료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에 이 표면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렇게 코팅이 돼 있죠. 얇은 막으로. 그래서 되게 반딱반딱하게 광택이 나죠. 이것을 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보시면서 이 도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염료는 이 염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염색과 도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도료는 뭐 핸드폰, 자동차 여러 가지 재료에 코팅할 때 쓰는 것, 그리고 염료는 우리가 염색할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 장으로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염료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염료 보시면 염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염료도 보시면 천연 염료와 합성 염료 두 가지로 나눠놨죠.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 색소도 이렇게 표로 나눠서 봤는데 색소도 천연 색소와 합성 색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천연 염료는 식물 염료, 동물 염료, 광물 염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다음 합성 염료는 직접 염료, 산성 염료, 염기성 염료, 유화 염료, 건염 염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것은 천연 염료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천연 염료가 시험에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합성 염료는 이런 종류가 있다. 이 정도 눈으로만 익혀주시고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합성 염료는 뭐 이렇게 쓰이고 주로 오답으로 많이 나오고요. 천연 염료는 식물 염료에 어떤 종류가 있고 동물 염료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강물 염료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같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천연 염료 같이 보시면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인가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같이 이미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미지는 식물 염료인데요. 여기서 색이 어떻게 이미지에 각각 이미지가 어떤 색을 보여주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는 홍화의 이미지고 홍화 이미지고요. 그래서 이 홍화는 홍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여기 홍화는 홍색.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오배자예요. 이 그림은 오배자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홍색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미지는 강황인데요. 울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카레 드시죠? 그래서 카레를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황색을 식물을 추출해서 만드는 재료이고요. 네 번째 이미지는 소목이에요. 소목. 얘도 마찬가지로 황색을 만드는 염료죠. 그래서 이렇게 천연 식물 염료를 추출해서 색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천연 염료는 염색이 한 번 된다고 해서 오래 지속되지가 않고 뭐 물을 빨거나 그러면 색이 점점 변색이 된다. 그 정도 특징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식물 염료를 가지고 천에 이렇게 염색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같이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연염료 중에서 우리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같이 또 공부를 해볼게요. 이 이미지는 동물 염료죠. 천연염료 중에서 동물 염료인데요. 동물에서도 이렇게 컬러를 색을 추출을 해서 염색을 하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 보시면 오징어 먹물의 그림인데요. 그래서 오징어 먹물도 우리가 식용도 하지만 염색을 했을 때도 많이 쓰이는 재료인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을 먼세표의 색 기호를 사용해서 색을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공부 한번 간단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색상, 두 번째는 명도, 세 번째는 채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먼세 색상 안에서 10 YR이니까 이 정도 되고요. 명도는 2.5니까 거의 블랙에 가까운 명도겠네요. 그 다음 채도가 2죠. 그래서 명도는 2 정도고 채도도 2죠. 그래서 채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선명한 색인데 숫자가 낮죠. 그래서 거의 어두운 블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옆에 있는 이미지는 코치닐이에요. 그래서 코치닐이라는 동물의 이 위에 껍질 있죠. 동물의 이 윗부분을 추출을 해서 색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자주색이나 세피아 같은 컬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를 동물에서도 추출을 해서 색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아직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염료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또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물 염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광물 염료는 광물질의 염료, 그리고 황토, 녹청, 호분, 군청 등에 쓰이는 것이고, 이 광물 염료의 특징은 불용성이에요. 불용성. 그래서 불용성 체크해 주시고, 이 불용성은 광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용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용성이라는 거 체크 꼭 해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인쇄 잉크의 착색에 사용되고, 그리고 염색에는 쓰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색은 한번 염색을 했을 때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염색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색을 착색하는데 이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쇄 잉크에서 주로 쓰이는 색이다. 그래서 광물염소 착색에 사용되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크롬황이나 크롬, 주황, 망간, 탄닌, 철흙 등에서 염료를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광물 염료는 우리가 쓰는 그린 물감의 소재가 된다.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이 그린 물감, 광물 염료는 그린 물감에 사용을 하고, 이 그린 물감에 사용을 하는 것은 염색에는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림 그릴 때 도화지에 입히죠, 색을. 그것을 그냥 착색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염색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림 그릴 때 쓰이는 것, 착색, 여기에 쓰인다. 그래서 광물 염료 체크를 해주시고, 광물 염료보다 앞에서 배웠던 무기한료와 유기한료 차이점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공부를 해주시고, 광물 염료는 이런 특징이 있다.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같이 보시면 이제 합성 염료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합성 염료도 종종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합성 염료 표를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합성 염료 표를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더 같이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염료는 특징이 염색이 쉽고요. 염색이 쉽고, 그 다음에 염착성이 우수해요. 염착성이 무슨 말이냐? 이 시험 보실 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제 염착성은 염색이 쉬운 거, 염착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채도가 높아요. 색상이 선명하기 때문에 채도가 높다. 그 색상이 선명하다와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최초의 합성 염료는
하고 문제가, 기출 문제가, 여러 번 됐었는데요. 최초의 합성 염료는, 퍼킨에 의해서 우연히 합성된 모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퍼킨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모브. 이게 기출 문제니까 체크를 꼭 해주시고, 그래서 퍼킨에 의해서 우연히 최초로 발견된 모브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합성 염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표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표 보시면 합성 염료 종류가 직접 염료, 상산 염료, 염기성, 유화 염료, 건연 염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피연물은 염색을 하는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염색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직접 염료는 목면에는 마견, 양모, 레이온 같은 같은 염료를 하고, 그 삼성 염료도 같은 나일론은 여러분 천 아시죠? 이렇게 조금 광택에 있는 천 같은 나일론의 산성 염료를 하고, 그 다음 염기성 염료도 나일론, 아크릴, 그 다음 유화 염료도 모카, 레이온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연물 이 정도는 그냥 한번 눈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매치해서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종류, 이 정도 종류가 있다는 거 정도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특징이에요. 직접 염료의 특징은 물에 잘 용해되고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고 그 다음 세탁에 약해요. 그래서 탈색이 되기 쉽다. 그 다음 산성염료 특징 볼게요. 산성염료는 색상이 아주 선명해요. 그래서 나일론과 같은 천이 표면이 그냥 천과 다르게 표면에 광택이 있죠. 그래서 광택이 있는 천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일론과 같은 천에 염색을 하고요. 그 다음 마찰이 강하지만 그 세탁에 약하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염기성 염료는 최초의 합성 염료 여기 별표 쳐주시고 우수한 염료의 개발로 소비자 현저하게 줄어 보조 염색에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 색조가 선명하고 착색력이 크다. 이렇게 체크. 그 다음에 유화 염료 보시면 알칼리 환원제를 용해시켜서 목면의 농색염에 사용되고 있고 고경래성과 강알칼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건염 염료 볼게요. 염색법은 복잡해요. 염색법 가장 간단한 거는 직접 염료가 간단했죠. 가장 복잡한 거는 건연 염료. 응용 방법이 많고 선명한 색상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일광 결례도가 가장 우수하나 가격이 아주 비싸죠.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연 염료와 직접 염료 차이점, 그 다음 산성 염료와 염기성 염료의 차이점 이렇게 두 가지 묶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큰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세세하게 다 보시려면은 머리가 너무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성 염료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도료의 기능 으로 같이 넘어가서 공부해 볼게요. 도료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표면에 도표를 하는 색재라고 설명드렸고 이 도료는 자동차 하나 그려볼게요. 자동차 하나 있는데 이 표면에 광택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도료예요. 그래서 이 표면에 여러 가지 펄도 들어있고 광택도 나고 색상도 아주 우수하죠. 이러한 색을 입히는 방법을 도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장을 할 때 색이 입혀진 이 색을 도료라고 하는데요. 이 도료는 특징이 색 또는 색상을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도료에 대한 내용을 헷갈리지 마시고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료의 기능을 같이 볼게요. 그래서 도료의 기능은 가장 큰 기능은 물체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물체 보호. 여러분들 자동차를 정말 좋은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이 자동차가 이 색이 너무 이뻐서 샀어요. 그런데 비가 올 때마다 이 색이 비에 없어져서 색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비싼 자동차를 샀는데 색상이 비 올 때마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주
속이 상하겠죠. 그래서 이 도료의 기능은 물체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색이 아무리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 색이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도료의 기능은 물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그 기능을 더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도료의 기능을 일반적 기능과 특수 기능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이제 일반적 기능은 아까 처음에 가장 큰 기능은 물체를 보호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일반적 기능은 변질을 막는 것. 그래서 아까 비가 내려도 눈이 와도 항상 그 색깔 그대로 있는 것. 그래서 변질을 막는 것. 그 다음 부식. 자동차 색이 부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식 방지. 그 다음 멋지게 보이려면 광도 나야겠죠. 그래서 광택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이러한 도료는 자동차, 핸드폰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서 주로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일반적 기능은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 기능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특수 기능은 이런 자동차나 핸드폰 같은 전자기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특수 기능은 가장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능은 야광 기능이에요. 야광. 그래서 여기 특수 기능 중에 야광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특수 도료에 야광 도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체크해 주시고 야광이 몇 번 기출이 됐으니까 여기 신경 써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이러한 야광 도료는 어디에 쓰일까요? 여러분들 밤에 운전하실 때 앞이 잘 안 보일 때 안전 표지판 여러분들 처음에 안전 표지판 보실 때 좀 신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어두웠는데 조명은 없는데 라이트를 비추면 이 표지판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 이유는 이 야광 도료, 야광 특수 기능 때문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도로 표지판은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도로 표지판을 생각을 하시면서 특수의 기능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도료에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아까 자동차에서 여기 표면을 입히는 것을 도료라고 했죠. 그래서 이 표면에 색을 입히는 색의 두께 있죠. 이 자동차 표면에 색을 입혔는데 요 입힌 색의 두께를 도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도장, 도료, 도막 요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도료 기능의 일반적 기능과 특수 기능 정리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같이 보시면 도료의 이제 구성 같이 보시는데요. 도료의 구성도 표를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도료의 구성은 안료와 전색제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처음에 첫 시간에 제가 그 표 나눠 드리고 도료, 안료가 있는데 안료는 도료의 구성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도료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안료고 그 다음 전색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색제 여기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투명 도료와 유색 도료 있죠?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 투명 도료는 전색제, 부요소, 조요소로 이루어지고요. 유색 도료는 전색제, 부요소, 조요소. 그 다음 포인트로 안료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 안료가 들어가면 색상, 이 색을 만드는 것이 안료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이제 투명한 정도를 나타내주는 요소들이고 그다음에 이 끝에 있는 이 안료는 색을 만들어주는 안료이기 때문에 불투명이겠죠. 유색 도료는. 말이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투명과 불투명 도료에서 쓰이는 요소들을 체크를 해주시고 전색제 볼게요. 전색제는 중합체, 용제, 첨가제 이렇게 또 나뉘어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안료 체크해 주시고 안료가 들어갈 때는 유색 도료에 들어간다. 그 다음 유색 도료, 안료에는 유색 도료가 있고 용제에는 투명 도료가 있는데 이런 종류가 있다.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 도료, 유색 도료 요거 두 가지 체크해서 구분하는 것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도료의 종류 한번 볼게요. 도료의 종류는 첫 번째 유성도료 있고요. 두 번째 수성도료, 세 번째 합성수지 도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유성도료 먼저 보시면 유성도료는 유성 페인트와 그리고 유성 바니지 그리고 유성 에나멜 페인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 수성도료의 특징은 내수성이 약하고 내광성도 약해요. 체크해 주시고, 그 이유는 수성도료는 물에 녹는 도료이기 때문에 내수성이 약하고 내광성이 약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요즘에는 핸드폰에 이제 도료를 많이 쓰이게 되는데 핸드폰에서는 이런 유성 도료는 합성수지 도료는 7, 80년대에 많이 썼고요. 요즘에는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두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성 도료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은 수성 도료가 내수성과 내광성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이러한 단점도 많이 보완을 하면서 수성 도료를 쓰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수성도료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합성수지 도료는 여러 가지 도료를 합성을 해서 만드는 도료인데 이 합성수지 도료는 가장 종류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합성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만들어 쓸 수 있고요. 이 수성도료 같은 것은 제한점이 되게 많아요. 이 수성도료를 만들 때 제한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색은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 합성수지는 가장 색이 많다. 이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먼저 잡으시고요.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요점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다음 중 천연 염료로만 구성된 것은 2004년도 기출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그 분류, 천연염료 분류, 아까 천연염료 그리고 식물염료, 광물염료 여러 가지 분류를 같이 봤는데요. 시험장 가시면 이런 문제를 의외로 많이 틀리시는 분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긴장이 돼서 문제를 많이 틀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보시면 답이 한눈에 딱 보여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답 찾으셨나요? 그래서 가번부터 볼게요. 가번 동물염료, 광물염료, 식물염료. 나번 광물염료, 합성염료, 식용염료. 다번 식물염료, 형광염료, 식용염료. 홍화염료, 치자염료, 반응성염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눈으로 대략 봤을 때는 라번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답을 찾으면 가번이죠, 가번. 그래서 동물, 광물, 식물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될 것은 형광염료 여기 꼭 별표 치시고 아까 안전표지판에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형광염료로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천연염료에 대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1교시, 2교시를 통해서 생리와 안료 부분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을 특히 어려워하시거나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포인트를 꼭 잡으셔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꼭 하시고 색채와 소재 파트를 꼭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